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1,193명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반을 조금 넘는 54.3%만이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 즉, 남침이라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역으로 환산을 하면요, 절반 가까이인 45.7%는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 즉, 북침을 오답으로 고른 셈입니다. 물론 오답을 고른 20대 중에는요, 북침을 북한 침략의 줄임말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자, 연령대별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6.25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 이 남침이라는 정답을 가장 잘 맞춘 연령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82.1%가 정답을 맞췄고요. 이어서 40대가 71%, 30대가 59.6% 순으로 세대가 낮아질수록 점점 정답률도 낮아졌습니다. 이게 단지 용어가 헷갈려서일까요? 아니면 세대가 낮아질수록 역사 인식이 부족한 탓일까요? 계속해서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좀 많은 분들이 기가 막힌 통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통계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한 가지만 국내 정치 얘기 더 해볼게요. 이 서청원 전 대표가 요새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감싸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법은 국회법대로 가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또 그대로 우리가 감싸고 함께 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서청원 최고위원이 예.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봐요. 아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유승민 대표 거취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친박 의원 몇 명들이 요번 기회에 유승민 그냥 원내대표직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어디서 뽑힙니까? 의원총회에서 뽑힙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150 몇 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뽑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라면요,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되고 오잖아요. 그 친박 의원들 몇 명이 유승민 당신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오라, 뭐 이렇게 공격하면요, 의원총회에서 그럼 나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달라. 재신임을 물어달라. 그래서 그걸 만약에 비밀 투표를 하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요, 재신임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청와대가 오히려 공격하려다가 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은 그런 당내 분위기라든가 오랜 그 경험 속에서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제2에 붙이지는 않되 유승민 대표도 원내대표는 살려두는 이런 식의 그 어떤 절충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상 거부권이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만나고 정의화 의장을 만나서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새누리당 자체가 분열되는 것들이 가장 걱정됐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유승민 의원을 살려줌으로 해서 어떤 지금까지 계속 공격해왔던 친박계가 유승민 의원을 공격해왔었거든요. 근데 입장을 마지막에 바꿔서 유승민 의원을 원내대표를 계속 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돼도 이것은 결국은 우리 새누리당이 합쳐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서청원 대표가 이 고단수의 어떤 정치 노객으로서의 정치 한 수를 두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만일에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 유승민 원내대표 그대로 살아있다면은 지금까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약간 청와대와 각을 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남게 된다면, 서청원 의원의 어떤 도움이든 어떤 친박의 도움으로 살아남는다면은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청와대가 그렇게 계속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의 힘을 잃은 원내대표로 남지 않을까? 그걸 노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복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복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 집권 3년 차인데 예.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시 복박을 하게 되는데 본인도 엄청나게 그 장래성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는 여하튼 친박이 이걸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요, 오히려 본인들이 당할 수가 있다라는 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제가 파악하는 분위기로 봐서는요, 이거를 만약에 원내대표 재신임 묻잖아요, 재신임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예. 법적으로 항상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확 들어와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아까 그 안보라인코가 여론조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북침인지 남침인지, 그러니까 20대 남녀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20대 남녀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는 것이다. 이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한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 아까 그 화면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이렇다는 거 세대별로 쫙 아까 그래픽 나왔었거든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나옵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저게 한자 세대예요. 사실은. 많이 아는 세대들이 한자 세대고 진짜요. 30대하고 40대 초반은 한자치라고 할 정도로 한자 모르는 세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남침이냐 북침이냐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랬을 사람들도 상당수 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교육 탓이 있었겠죠. 우리 세대는 그 6.25가 되면 6.25 노래 불러요. 그게 어떻게 시작돼요? 어찌 우리 그날을 뭐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는 날. 예. 이거 하니까 우리 하도 어렸을 때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세뇌 효과도 굉장히 컸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중고등학교 그 근현대사 교과서의 어떤 그 좌편향성도 지적되고 뭐 하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또 한자 탓도 있고 뭐 그런 원인들이 저는 그 종북 성향 교사들 몇 퍼센트 되겠어요? 몇 퍼센트가 어쨌건 저는 있다고 분명히 보고요.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중에 일부라도 있다고 네, 보고요. 네. 그분들한테 교육받은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참 답답한 게요. 47%까지는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여기서 제일 젊은데 예. 제일 젊은데 그 대한민국 한자 젊은이들이-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르죠? 예, 그봐. 잘 예.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게 뭐 이렇게 뭐 사상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많은 숫자가 남침 북침을 헷갈린다는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거나 우리 어렸을 때 매일 불렀던 방공노래나 방공교육이 끝나면서 사실은 그게 무슨 종북 교사들이 가르쳐서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제 무관심한 거죠. 많은 젊은 친구들은 관심이 없고 실제로 많은 젊은 친구들이 통일되면 싫다. 왜? 북한에서 막 이런 사람들 내려올까봐 싫다. 이런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더 서로 알기를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북한에서는 당연히 북침이라 그러죠. 저도 헷갈려요. 북한을 공격한 건지 북한이 침략을 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처럼 북한 한 번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북한 한 번 배우는데 수지라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다 중학교 때 이제 뭐 1년, 2년간 배하는 주죠. 근데 써먹는 데가 나와서 하나도 없으니까 신문이 고도되고 한자도 없습니다. 이 한자 쓰는 데가.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배워주긴 배워주는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북이다 뭐 친북 좌파다 이걸 떠나가지고 예. 역사 교과서나 이런 건 사실 전쟁을 막으려면 그 전쟁에 참혹한 걸 알려주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예. 누구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건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봐서는 그걸 그런 교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전쟁을 막으려면 그걸 그 옛날에 6.25 전쟁의 그 참혹성을 이걸 잊으면 또 모르죠. 이제 지금 6.25 전쟁이 오래됐기 때문에 감각이 또 져가지고 그때 전쟁이 참혹했나 안 했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벌써 6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비논리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제 예. 대답하는 사람이. 만일에 북한에서 먼저 침공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침공했다면은 어떻게 그 먼저 침공한 쪽이 북한 땅에 조금 더 못 올라가고 글쎄요. 저게 낙동강까지 밀리는지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대전에서 기본이 뭐냐면 기습 침략을 했을 경우엔 2주 정도는 쫙 밀리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젊은 사람들이 그거 알겠어요. 전쟁론적으로 뭐 쫙 밀린다. 아니, 이거 논리적으로 모르니까.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죠. 예. 아니 공격해놓고 그렇죠. 3일 만에 자기 서울 수도를 뺏기는 나라가 그러니까요, 세상에. 제가 공격해놓고 3일 만에 방어도 아니고 뺏기는. 그게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도 뭐냐면 폴란드가 해가지고 우리가 치고 올라갔다. 예.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게. 예, 2차 대전 때. 아니, 근데요. 근데 그건 그건데. 우리 강 교수님, 저거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 두 사람이 김국기, 최춘길 씨인데. 네. 억류되고 있었는데 무기 교화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걸 재판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사실은. 이 예. 기자회견,
재판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 시켜가지고 금년도 3월인지 2월달인가 그때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스스로 국정원의 임무를 받고 들어와서 간첩질 했다. 이렇게 자백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체포된 건 작년도입니다. 작년에 북한의 한 사람은 유인 작전에 말려가가지고 다 선교사하고 북한을 지원해주던 활동을 하던 분들인데 어려운 사람들, 뭐 고아들, 그 다음에 결핵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유도 보내고 의약품도 보내줘 선교 활동을 하던 분들인데 특히 최춘길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최춘길 그분이 아마 먼저 그 유인 작전에 올라가서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 만나주겠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체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평양 군교에서. 그러니까 이거 그때 왜 그렇냐면 작년도에 아주 시끄러웠던 간첩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특히 유호성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간첩 조작했다 아니다 뭐 하다가 뭐 정례 무죄로 풀려났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금년도에 그 3월 달인가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간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짜 간첩은 너희가 파견해놓고 너희 가짜 간첩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선전하고 인권 문제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할 때 이분들이 자기 입으로 간첩이라고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사과를 했더라면 이 사람들 오래 잡아놓고 뭐 그래서 다른 북한에 있는 일반 교화 노동자들하고 같이 섞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나 국정원이 사과를 하면 보내줄지도 모르죠. 근데 사과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간첩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재판 안 하면 또 인권 문제 제기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간첩으로 만들었다. 지금 북한이 써준, 국가안전법에서 써준 걸 보고 읽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재판을 했는데 무기 노동 교화용에 처인 겁니다. 우리는 말하면 무기징역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한번 그 김국기, 최춘기 이 두 분이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렸는지 직접 한번 보시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기가 전행 체포될 때 당시 압수당한 우리 중대 국가비밀 자료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범죄 행위가 가장 엄중한 특별 범죄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서자 김국기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형법 제60조 국가정보국 군모죄에 의하여 무기 노동자행위에 처한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이면 이거는 뭐 3년, 5년 버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 버티지. 왜 북한은 다 노동교화서라고 합니다. 예. 강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죄를 스스로 이제 씻게 하는 그런 거에서 노동교화인데 우리 감옥은 뭐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예. 뭐 아프든 말든 무조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도 무슨 일반 노동자들이 하는 일보다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노동교화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심한 노동, 중노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죄를 이제 인정하고 그걸 씻게 하는데 자기 죄를 씻는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데 탄광이라든가 모래 채취장이라든가 벽돌 찍는가 브로콜 찍는 이런 떼약볕에서 브로콜 한 사람이 100장 한번 찍어보세요. 엄청납니다.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하루에 100g. 밖에 있는 사람들도 100원 버텨서 지금 다 굶어 죽는 형편인데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을 잘 먹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g, 옥수수밥 한 끼에 100g 먹고 하루에 300g 먹고 허기져서 일 못하거든요. 다 픽픽 다 쓰러져서 3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교화소에 들어가면. 강 교수님 말씀 좀 정정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남한 실정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자기가 징역하고 싶다고, 일을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징역형을 선고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근고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가둬만 놓는 가만히 거. 하는 거. 그렇지만 근고형도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근고형은. 그런 거지. 예. 이상은 부장판사 출신 여성원 변호사님의 법적 해설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게 간첩 활동을 했다는 증거품도 솔직한 얘기를 이게 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손목시계 촬영기, 열쇠고리 촬영기, 주머니 칼, 휴대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엊그저께 이제 서울에 북한 UN 북한 인권 사무소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엮어맨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현영철을 그냥 그 뭐 대공포로 그냥 쏘아 죽이는데 저 사람들은 왜 살려뒀을까? 근데 네. 아마도
저 사람들을 죽여버리면요, 북한이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살려놔야지 혹여라도 나중에 대남 뭐 할 때 있어서 카드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무기형으로 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또 하나 참 조금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30대 남성이요. 페트병에 의지해서 월북 시도를 했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페트병 뭐 예? 그런 사람 도저히 저는 뭐 이해도 안 되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한에서 오직 살기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이런 경우 대부분 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돌려보내죠. 그리고 사실은 거의 못 가지 않나요? 저는 물리적으로 이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페트병으로. 아니 말하지 갔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젠 받질 않습니다. 이제 그때 재작년도에 그 동해에서 배 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여투 타고 자기 그 고기 잡이 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그대로 돌려보냈죠. 가라고. 그리고 이번에도 6명 돌려보냈잖아요. 그 3년 동안 옥류시켜 놨다가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건 그렇다고 뭐 또 간첩이라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없고 하니까 6명 다 소환시켰잖아요. 한국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이젠 안 받습니다. 그거 받아봐야 그렇다고 뭐 어디 무슨 지방에 보낼 수도 없고 일반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별장 같은데 좋은 데 줘가지고 살게 할 수. 이거 상당히 진퇴 양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냅니다 이제는.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써먹고 필요 없는 사람은 돌려 보내거든요. 지금. 아니 북한이 지금 그렇게 심각한 식량난인데 밥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면은 그럼 북한 주민 주기도 힘드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참 다양하게 희한한 경우도 많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